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지환입니다. 네, 지금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문화연대라는 한글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말을 잘 지키고 또 가꾸고 키워나가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참 보람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은 5대 국경일을 갖고 있습니다. 3.1절, 일제 때 물론 3.1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만세 시위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절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헌절, 또 광복절, 개천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한글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날이라는 것은, 이 한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2005년에 국경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왜? 평일입니다. 국경일인데 학교를 가야 돼. 직장에도 가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 공휴일로 해달라. 예, 때를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부나 또 행안부, 이 행안부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아무튼요. 예. 그때는 행자부였나?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2013년.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글날. 예. 올해 10월 9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 쉬셨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글이. 예.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야 뭐 우리가 좀 그 세종대왕도 기억하고 한글도 기억하고 뭐 기념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또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었는데요. 늘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저를 이제 우리말 지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말이 참 점점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좀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는 일본어 이제 찌꺼기라고도 하고 이제 일제 잔재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말을 쓰면서 왜 그 일본말을 섞어 쓰는지. 예. 사실 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일본말 많이 썼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야 벤또 그러면 일본의 벤또가 유명하지. 그래 일본 여행 가면 뭐 기차 같은 데서 뭐 벤또 이런 거 뭐 한 번씩 또 사 먹는 게 또 여행의 즐거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벤또 들고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 저 닭광 아세요? 닭광 뭔지? 예, 단무지. 예, 닭광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 떠오라 그러면 이제 바켓 들고 힘들게 거기다 물 떠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이런 말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안 쓰죠. 여러분 쓰리 아십니까? 쓰리? 예.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이거. 모르는 척. 또 아는 척 하면 이제 또 나이 많다 그럴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소매치기를 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제 잔재어 또는 일본어 찌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안 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 중심으로 말글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빠이라든가 아싸리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 예. 이것도 뭐 조만간에 해결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제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외래어. 특히 이제 영어에서 온, 물론 이제 외래어 그러면 뭐 유럽에서 온 그런 외래어들도 많이 있죠. 뭐 알레르기 이런 건 이제 뭐 독일에서 온 거고 뭐 그런 건데 많습니다만은 따봉도 있구나. 포르투갈에서 왔나? 브라질에서 왔나?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물론 저도 그 살면서 참 그 핸섬하다, 스마트하다, 뭐 샤프하다, 참 그 터프하면서도 나이브하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써요, 이런 거.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외래어라고 하면요, 불가피하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텔레비전, 라디오, 또 컴퓨터, 카메라. 예, 지금 이제 촬영도 카메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어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팬데믹 이런 말을 해요. 방송 보고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팬데믹이래. 지금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말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뭐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왜? 하도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에서 뭐 검사를 했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는요, 이 햄버거 사 먹을 때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탄 채 주문을 하고 받아간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검사에 적용한 것은 참 기발했죠. 근데 그 용어까지 갖다 쓸 필요가 있느냐. 누구나 알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알아들으면 다행이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승차 진료, 또 뭐 차 탄 채 검사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방송하는 분들이 그렇게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워킹 스루가 등장을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하고 워킹 스루가 세트로 노는 거죠. 예. 이게 세트 또 저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워킹 스루는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도 틀렸다고도 하시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거는 원래 그냥 그 진료소예요. 그리고 차 탄 채 검사하는 게 좀 특별하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갖다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료소거나 그냥 검사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걸어 다니지 무슨 기어 다닙니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바우처를 준다,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죠. 노인들께 무슨 바우처를 드린다. 뭘 준다는 거야? 정부에서 나한테 뭐 주는 거야?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정책 용어, 법률 용어, 또 이 공공 언어에서 우리 그 삶과 아주 밀접한 이런 말들은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있죠. 한글날 즈음이 되면 뭐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뭐 한글이 파괴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사실 뭐 한글이 파괴되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글 자체는 파괴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한글을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쓴다. 그래서 이제 야민정음이 그런 거죠. 명작을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인 띵작 이렇게 쓴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급식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일리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다고 해서 뭔가 권위를 내세우는 거.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일리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살아남으면 그게 또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저는 국어사전에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알기 쉬운 그런 말들이 올라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이 맞춤법 경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문규범 경시가 되겠죠. 좀 크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이 인터넷 이런 데 이제 뭐 페북이든 어디든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요. 최근 본 맞춤법 기발왕은 갈수록 미모가
일치얼짱. 예, 나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얼짱이 된다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일치월짱이 아니고 얼짱. 그리고 그거는 사생활 침해예요. 예, 침해가 아니고 침해.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썼을까 아니면 모르고 썼을까 궁금합니다. 또 하나, 네가 내 인생에 반려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인데요. 반여자라고 썼습니다. 제가 반연기는 들어봤는데 반여자는 처음 듣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에볼라가 돌았을 때네요. 예, 취사율 90%. 취사율. 이 취사율은 그 음식을 조리하는 거. 이걸 취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취사율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실업계를 가야 되느냐? 인문계를 가야 되느냐? 예, 이게 심각합니다. 양쪽 다 가면 안 됩니다. 예, 실업계 또는 인문계. 예,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띄어쓰기 귀찮죠? 어렵죠? 어떤 분은 띄어쓰기를 없앴으면 좋겠대. 근데 띄어쓰기를 없애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어렸을 때 국어 선생님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무지개 같은 사장님. 이게 정말 그 좋은 사장님이죠.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 근데 이걸 띄어쓰기 잘못하면 무지개 같은 사장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띄어쓰기도 이제 맞춤법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런 어문 규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말글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때 헌신했던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사정, 그리고 외려 표기법까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 근대적인 조선어를 근대적인 조선어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그런데 바로 이 민족어 3대 규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근대적인 한국어라는 것은 바로 조선어학회가 일제 때 만든 한국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문 규범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무렇게나 말글살이를 한다. 이것은 바로 전 근대로 다시 퇴보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1년인가 최은배 선생께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이라는 책을 펴내시고, 그때 국어운동의 5가지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깨끗하게 쓰자. 우리말답게 깨끗하게 쓰자. 그리고 바르게 쓰자. 정확하게 쓰자는 얘기도 되겠죠. 예. 그리고 쉽게 쓰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물론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또 학술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대중의 영역에서는 쉽게 쓰자. 그리고 풍부하게 하자.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말이 가만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나일리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말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열심히 안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번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번역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말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말이 발전하는 거죠. 너르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우리말글, 특히 이제 한글이 되겠죠. 한글의 이로움, 이런 것을 너르게 펴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만 한국어와 한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세계인이 함께 한국어를 쓰고, 예, 또 한글로 시를 쓰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분 이름이 뭐였지? 네, 캐나다의 요코 대학의
무슨 현 교수님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이 현인데, 예. 테레사 현. 이분은 이제 한글로 시를 쓰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이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인의 아주 소중한 어떤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바로 한국어와 한글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말글을 잘 알고 그리고 바르게 쓰고 그리고 키워나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네, 오늘도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